우선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 판사 물 먹었다. 지금 그 전에 노태악 퇴임을 했는데, 대법관 퇴임을 했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죠. 4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재명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태악. 그리고 오늘은 이형구가 가장 최선임이죠. 지금 최선임이고, 좌파의 상징적인 인물, 법관, 이형구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그러니까 9월 7일 퇴임하는데, 후임 후보를 오늘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가 압축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공을 넘겼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 이번에 이형구 후임,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노태악 후임을 동시에 이제 임명 제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 이형구 후임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요직 절차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고 한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 이재명을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다 하겠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조금 전에 이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해서 조희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강주지법 부장판사를 추천을 했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최종 1명을 이재명에게 임명 제청을 하고,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이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후보를 4명으로 이제 추렸는데, 원래 이제 28명이 여기에 대상이었습니다. 대상. 그러니까 본인이 28명 중에서 이형구 대법관 후보를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하고, 그 중에서 조희대가 1명을 임명 제청해서 이재명이 임명하는 그 절차죠. 근데 28명 후보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부 다 수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 나 대법관 한번 해보고 싶어, 대법관 되고 싶어 해서 어떤 뭐 신원조회나 이런 것을 다 수락을 한 사람들이죠. 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박은정 이하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를 하는 거죠. 이 정권 차원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 대법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87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를 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 대법관 되고 싶어, 나 심사해도 돼, 동의를 한 28명, 법관이 27명이고 교수가 1명인데, 그 명단을 그때 공개를 했는데, 이 28명, 지금 오늘 4명으로 추리는 그 모집단이 된 28명 중에는, 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 기일을 연기한 이재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건 기억나시죠? 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파기 자판을 그때 했어야 된다. 이 후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조희대가. 그런데 파기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했으면 형량까지 정해버릴 수가 있는데, 형량 정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냥 이재명을 출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그러면은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 재판장이 부장이 바로 이재건이었죠. 그럼 이재건이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유죄 취지로 왔으니까 그때 시간이 빨리빨리 서둘면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건이 갑자기 그때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 대선 후에 조기 대선 후에 판결하겠다고 판결 날짜를 미뤄버렸습니다. 날짜를 잡았다가 그때 그냥 두드려 버렸으면 끝났는데 미뤄버렸습니다. 대선 이후로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재명이 당선되니까는 재판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이재건이 자기가 대법관 되겠다고 본인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28명 안에 들어갔는데 이재건이 탈락했습니다. 탈락. 너무 표세가 나겠죠. 이재건을 28명인데 4명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너무 표시가 나겠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건의 후임이 누구냐면은 작년에 인사하면서 서울고법 7부 그 재판장으로 온 사람이 구혜건인데 근데 구혜건도 이번 자기가 대법관 하고 싶다고 지금 현재 이재건은 전 서울고법 형사 7부장이고 구혜건은 현 서울고법 형사 7부장인데 이 사람도 대법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죠. 지금은 나중에 또 다르게 슬쩍 봐서 나중에 대법관 이제 확 늘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확 늘리니까 자, 그때 기회가 있어. 그리고 여러 다른 나머지 재판 중단되어 있는 나머지 4개의 판사들도 전부 다 그거 재판 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법관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형사 33부 대장동 그 재판을 중단시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그 피고인들에게는 엄청난 형량을 막 때리는 그 이진관 또 다음 순서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번에 28명 명단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대법관 되고 싶다고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사람 중에 정재호 서울고법 판사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재명 1심에서 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2심에서 어처구니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린 그 서울고법재판부의 정재호 서울고법 판사도 내가 이재명 2심에서 무죄를 해서 이제 시간을 막 끌어줘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막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2심에서도 1심처럼 유죄가 나왔으면은 선거법 유죄가 나왔으면은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을 해서 빨리 끝내버렸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그 법률을 들여대가지고 그때 뭐 낙지탕탕이 저런 사건을 다 잘랐다. 이재명의 말을 다 잘라가지고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거기 주도적으로 있었던 정재호 서울고법 판사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오늘 안 됐습니다. 다 여기서 탈락을 한 거죠. 자, 그 상황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이형구 대법관의 후임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에 노태학 후임, 노태학이 미리 먼저 나갔는데 노태학 후임에 대해서는 그때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4사람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한 명을 제청을 안 하고 미뤄왔던 거죠. 계속 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4사람 중에서 보통 이게 임명 제청을 한다고 조희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에서 저 사람 나에게 임명 제청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 제청하라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이름이 김민기지만 여성 판사입니다. 좌파 성향의 여성 판사고 그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부부가 좌파인 것도 뭐 그렇지만은 부부가 어떻게 최고 그 법원 한쪽은 대법원 한쪽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지고 있었죠. 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청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막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미루니까 김민석이 그때 그 이야기를 했죠. 후임을 빨리 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희대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또 급박을 한 그 일인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은 이번에 이형구 후임하고 지금 새로 4명으로 압축된, 오늘 4명으로 압축된 이형구 후임하고 또 노태학 후임을 같이 제청을 한다. 각각 한 명씩. 근데 여기서 김민기를 포함을 시킬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김민기를 포함시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굴복을 하게 되는, 이재명 정권에 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왜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안 하느냐. 하나는 김용이죠. 김용.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받은 사람을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이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김용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하고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책 팔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6.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소동을 그렇게 부리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 있습니다. 친 이재명 쪽으로 해서 경선에 출마해 있습니다. 김용.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심이 확정된 게 1년이 훨씬 넘었는데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김혜경 선거법으로 2심에서 그 벌금 150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1년 넘게 판결을 안 하고 있는데, 판결을 안 할 뿐 아니라 그 연기하고 무작정 연기할 뿐 아니라 아예 중단이 됐다. 그 3심도 재판이죠. 재판이 중단됐다. 김혜경. 이재명은 무슨 헌법 84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정권을 잡았다고 재판이 5개 중단됐는데 김혜경은 왜 중단됐나? 자, 오늘 문화일보에서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정말 한 번씩 기자들이라면 이 문제를 짚어줘야 됩니다. 이 김혜경 문화일보가 김혜경 선거법 위반 재판 사실상 중단돼 버렸다. 1년째 대법원에서 표로를 하고 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분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그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장기간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내리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눈치 봐가지고.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상고심 배당 후 1년이 지나도록 선고도 안 되고 공개 변론이나 전원 합의체 해부를 할 건지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 그 김혜경 사건의 주심 대법관인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심리가 사실상 중단돼 버렸다. 중단돼 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재판 중단됐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처럼. 이 김혜경 사건은 작년 5월 2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니까 1년 3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8월 4일에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으니까 딱 1년이네요. 대법원에 이제 배당된 것까지 하면 1년. 주심이 노경필인데 그 이후 상고 이후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을 뿐 현재까지 선고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때 그 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있을 때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이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 산 거, 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중에는 우원식 배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원식 배우자. 그 우원식하고 14번 그 해외 출장 가면서 동반했다는 거, 뭐 수십억 쓰면서 80몇 억인가 쓰고, 그 배우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그 국회의원 분들에게 법인카드로 밥 산 그 혐의죠. 그래서 이 1심, 2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죠. 뭐 김혜경이 선거에 출마는 하지 못하지만은 뭐 선거운동 이런 거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형인데 대법원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재판장이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도 뭐 해부된 것도 아니고 소부에 있다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심리가 중단됐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심리를 하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법관 공백에 따른 절차적 문제다. 아니 대법관 공백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됐죠. 법원 행정처장으로 새로. 그럼 그동안은 뭐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됐기 때문에 선고를 못한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뭘 하고? 거기다 이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 선고를 안 하느냐?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다 아시죠?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런데 3심 대법원에 3개월 내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1년 3개월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헌법 84조 뭐 이야기를 할 건가요? 무슨 집권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자,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관 후임, 노태학 후임에서도 본인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또 이 김혜경 그리고 김용 이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빨리 해야지 혼란을 줄입니다. 대법원 선거. 특히 김용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되고 나서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세상에 어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1, 2심에서 징역 5년 받은 사람을 1심, 2심이 똑같이 징역 5년이면 대법원에서 90% 이상이 그대로 판결만 내리면 확정이 되죠. 그런 인물이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재판 틀기 이런 것도 앞장서서 하겠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버젓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재판을 다 없애려고 시도를 하는 공범관계인 것도 있죠. 그런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방치를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